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증시의 급락 소식이 들리는데요. 일단 이제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이번 주 주요 일정들과 저의 어떤 매매 전략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른 아침에 영상을 찍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최대한 짧게 안내를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추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미장은 깨졌죠. 우리나라 이제 어제 휴장이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장은 반등을 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 있죠. 반등을 하긴 했으나 그 저점조차 오늘 깨버렸습니다. 뭐 표면상 이유는 관세 발표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는 새삼 새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지금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할 만한 빌미가 있는 구간에서 빌미가 제공되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어차피 당선 전부터 관세를 계속 예고를 해왔었고, 사실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했었고, 그때도 관세 이야기 나왔었고, 투자자들, 특히 큰 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재탕삼탕하는 이벤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깨질 자리에서 깨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모칸을 제가 지지난주부터 올려드렸죠. 이 박스권을 깨고 나서 여러분들께 지금 코멘트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랑 같이 하고 있는 텔레그램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앞서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첫 번째 급락, 두 번째 급락, 세 번째 급락, 네 번째 급락이기 때문에 네 번 정도의 터치라면 이번 하단선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 대비하십시오. 수익 실현할 것도 하십시오. 매수하더라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거나 분할 매수하시거나 나눠 사시거나 자신 있는 종목을 자신 있는 가격에 천천히 사십시오. 라고 계속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떤 걸 사셔야 될지 어떤 업종을 사셔야 될지도 안내를 드렸고요. 그쵸? 그리고 결국 깨졌죠. 그리고 금요일 날 양봉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봐야 할 거예요. 네, 봐야 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나오는 일정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7시 반경에 지난주 월요일 날도 7시 반에 올려드렸었죠. 오늘은 어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날 올려드렸고요. 특별한 이벤트들은 없어요. 원래 요것도 옛날에 그 AI 테마주들이 인기 있던 초기에는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 뭐 별로 반응 안 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급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대체거래소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하죠. 거래 시간도 바뀌고 하지만 근데 지금 거래 가능 종목 수가 10개밖에 안 되고요. 그 10개 중에서도 사실 비인기 종목들이 거의 8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종목이라도 뭐 YG 엔터나 뭐 이런 것들 최근 엔터주도 강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국 양에도 맨날 뉴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내일도 이제 리커창 총리 업무 보고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뉴스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이제 막 트럼프가 관세 갖고 막 난리치고 있으니까 뭐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상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 이제 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미래에서치 한창 인기를 끌었던 그 인사이트 펀드 막 이런 거 할 때. 중국 펀드 사실 안 가지고 있었던 직장인이 없던 그 시절 있잖아요. 옛날에 저게. 막 중국이 진짜 초고도 성장을 하던 그 시절. 그때나 이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봤었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또 중요하게 봤던 적은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막 크게 주식시장이 뭐 아작이 나거나 크게 급등을 하거나 그런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 오늘 태국 경제도마 협정은 뭐 이제 협상이 있는 날이 오늘 4차 협상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뭐 태국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또 비중이가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비중이 있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판단되는 것은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 아까 전에 뉴스 다 공개해드렸죠? 있었다는 것. 요거는 뭐 이걸 제 채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일하시거나 할 때 그냥 이거 PC도 설치 가능하니까 모니터 한 켠에 띄워놓으시거나 한 다음에 뉴스 한 번씩 보시면 매매가 편하실 거예요. 잡단 뉴스 공유 안 하고 진짜 알짜 배경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뭐 오늘 이게 아침 6시거든요. 저 보통 5시 정도 되면 출근합니다.
네, 출근해서 PC 앞에 앉아갖고 종목 찾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만한 뉴스들, 보시면 도움될 만한 뉴스들, 이거 딱 정리해드려요, 다 아침부터. 네, 6시 10분부터 올라갔죠, 오늘. 네, 이게 오늘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그냥 매일 이러고 있습니다. 네, 무료 채널이지만 진짜 유료 같은 채널. 네, 방향성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시황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네, 뉴스도 잡다한 거 빼고, 네, 진짜 매매를 해봤던 입장에서 딱 중요한 것들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이제 했던 발언 중에서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트럼프는 이제 광물 협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젤렌스키는 이제 어제죠. 광물 협정 관련해서 이제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 뭐 트럼프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오늘 했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최신 소식 발표할 거다. 네, 최신 소식 발표할 거다. 광물 협정 관련해서. 또 극적으로 타결되는 거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뭐 캐나다, 멕시코 이거야 솔직히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마약 관련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지난주에는 왜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멕시코죠? 트럼프 미국에다가 마약 보스들 4명 넘겼잖아요. 네, 넘겼는데도 결국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되었습니다만 둘 다 지금 여기 경제 수장들 미국 건너가 워싱턴 가 있습니다. 가갖고 트럼프 측근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안 되었나 봐요.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보고 있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도 옛날에 2차전지 잘 나갈 때나 뭐 시장에서 인기 있었던 이벤트, 주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만 뭐 별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올 10월, 11월이 해갖고 이제 아펙이 열리죠. 네, 그때 준비차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 고위 당국자들이 순차적으로 방한을 해요. 네, 그 방한 일정이 5일부터 네, 시작이 됩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일정들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이벤트들 아래 나와 있죠. 보시면은 빠르면 이번 주에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서 선고 일정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 17일 이전일 거라는 보도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법조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예측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다다음 주 금요일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현재 유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정치권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재명 재판 3월 26일 날 선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컨텐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3월이니까 3월, 6월, 9월, 12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찾아오죠. 그리고 3월 달은 또 잊지 마셔야 될 게 상패데이죠. 네, 상패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잡주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상패 기준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제 똑같이 이 아까 전에 트럼프 고위 당국자가 방한한다고 아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었잖아요. 같은 이유로. 네, 같은 이유로 10월 달에 있을 회의 준비차 문화사절단이 방한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근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아마 3월 초중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한한령 해제 관련해 갖고 기대감이 솔솔 불고 있고 빠르면 5월 달 해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사절단이 방한하는 거니까 특히 문화사절단이 방한할 때마다 이제 한한령 해제 이야기는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네, 매년 나왔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이것도 한한령 해제 관련해 갖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3월 말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일 날 공매도 재개 예정이죠. 현재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농산물, 목재는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벤트죠. 네,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니네가 하는 만큼 나도 부과할 거야 상호관세 시행 1이라고 하고요. 요 정도는 일단은 일정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대체 거래소는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네, 그 종목 매매할 거 아니면 사실 중요하지 않죠. 다만 공매도 거래 재개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할 법한 게 3월 중순,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지금 관세까지 거의 몰빵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3월 초, 3월 중순까지는 이런 이벤트들한테 이제 시달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스피 차트 들어보기 전에 코스닥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날 한국 같은 경우는 수급에 꼬임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종가상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종가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뭐 MSCI 지수 변동에 따른 어떤 종가 거래도 있었고, 이제 2월 말을 기준으로 삼아 갖고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는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큰 거래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 하나 예시입니다. 뭘로 보여드릴까요? 한미약품 볼까요? 자, 한미약품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28일 날이죠. 거래량이 68만 주입니다. 많이 터졌죠. 네, 많이 터졌습니다. 그 금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이런 어떤 대량 거래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분봉상 보시다시피 종가의 거래가 다 터졌습니다. 종가 거래량만 무려 46만 주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가 거의 안 되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종가에만 46만 주,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판 거예요. 요게 이제 금요일 날 많은 종목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MSCI 지수 변동에 따른 이런 어떤 이탈 자금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도 이런 대량 거래가 종가에 많이 터졌습니다. 우리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 10만 주가 되지 않는 거래량을 보이는 기업에다 대고 46만 주를 종가에 던지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되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하한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가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샀고 누군가 팔았다는 것.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금요일 날 발견되었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건요, 첫 번째로는 이 수급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 금요일 날 체결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이를 바로잡는 거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종가 급변 종목군들은 오늘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업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수급이 문제인 거거든요.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더 냈습니까? 아니면은 적자를 발표했습니까? 악재를 발표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급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갑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미장이 급락을 체크하셔야겠죠. 특히 엔비디아 많이 폭락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구간이냐면 차익 구간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구간, 즉 한국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빌미가 나오지 않는 방산주 이런 것들은 지금 빌미가 안 나오잖아요. 뭐 유럽도 지금 트럼프가 절해버리니까 막 이렇게 방위비 올린다 그러고 있고, 지금 얘네들은 지금 방산주들은 버티고 있고 조선주도 나름 호재들이 있으니까 나름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강세 종목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도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 한국은 기술적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고 상승률. 보시면 우리나라가 1월 달부터 요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그 잘 나간다던 미장 1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나스닥 차트거든요. 1월 달부터 보시면 요때잖아요. 요때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얘네들은 그 전에 올랐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소외받았고요. 올해 뭐야, 탄핵 적응했는데, 관세 적응했는데 나름 이제
그 악재들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적응기를 거치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환율도 적응했는데 저가 매수 붙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즉 기술적인 위치가 좀 다르죠. 나스닥을 비롯한 해외 증시들의 대부분은 천정을 뚫고 나아가다가 차익이 나오면서 나온 조정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오다 나온 조정입니다. 즉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저가 매수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는 거고, 미장을 비롯한 해외 증시들은 천정을 뚫고 날아가다가 그 다음에 차익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닥을 찍는 패턴 둘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구간에서는 미장보다는 한국 주식 좀 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그렇게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네, 몇몇 업종군들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미장이 급락할 때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는 게 맞겠죠. 좀 속도 조절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급락 전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네, 미장이 급락 전에 폭락하기 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 많은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3월 초, 네, 3월 중순 이 사이에 나오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 갖고는 포트를 완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내드렸다시피 3월 중순, 3월 말 이벤트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런 컨텐츠를 무료로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응 잘 하시고요.